안녕하세요. 북유럽의 보석 같은 나라 스웨덴으로의 흥미진진한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웨덴은 여성분들이 마치 북유럽 여신처럼 아름답고 국가가 아이를 키우라고 돈을 주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인구는 1000만 명이 조금 넘지만 억만장자는 43명이나 됩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면 미국의 2배나 되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나라는 너무 깨끗해서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올 정도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냄새가 지독해 비행기 반입마저 금지된 캔을 따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오는 음식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스웨덴은 유럽에서 5번째로 큰 나라로 국토의 69%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약 28만 6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청정 야생지대와 국토의 9% 이상을 차지하는 호수가 어우러진 곳이죠. 현지인들은 스웨덴에서는 숨만 쉬어도 건강해진다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겨울이 되면 스웨덴 북부에는 해가 몇 달 동안이나 사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극야라는 현상인데요. 키루나나 아비스코 같은 도시에서는 11월부터 1월까지 해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 지역 전체가 어둠에 잠기고 눈 위로 안개처럼 옅고 우울한 푸른 빛만 감돌 뿐이죠.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스웨덴은 국내 총생산 약 906조 7,4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볼보, 이케아, 스포티파이, H&M,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네모난 블록 게임 마인크래프트까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1959년에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3점식 안전벨트를 발명하기도 했죠.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크로나라는 자체 화폐를 사용하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현금이 거의 사라진 사회이기도 합니다. 아침 커피부터 기차표까지 카드 한 장이나 QR코드 스캔으로 해결하죠. 디지털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노숙인 분들도 디지털 결제를 받을 정도입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더불어 완벽에 가까운 사회복지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은 물론 부모 휴가가 최대 480일이나 주어집니다. 스웨덴 여성들에 대해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로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큰 키와 찰랑거리는 금발, 그리고 신비로운 사파이어빛 파란 눈은 마치 북유럽 신화 속 여신을 떠올리게 하죠. 스웨덴 사람들은 햇볕 쬐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무척 비싼 편인데요. 특히 술값이 비싸서 하룻밤 신나게 놀고 나면 몇 달 동안 빈털터리가 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강력한 복지, 완벽한 디지털 라이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자유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통제처럼 들리나요? 자유라고 생각하면 1번, 통제라고 생각하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스웨덴은 너무 깨끗해서 쓰레기가 바닥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스웨덴 정부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처리할 쓰레기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것이죠. 스웨덴 사람 한 명당 연간 약 460kg, 국가 전체적으로는 440만 톤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재활용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라서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를 돌릴 쓰레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쓰레기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약 140만 톤에서 160만 톤의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심지어 그 나라들은 스웨덴의 쓰레기를 가져가 달라고 돈까지 지불합니다.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도 버는 셈이죠. 스웨덴의 재활용 효율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가정 쓰레기의 99%가 재사용되거나 회수되며 단 1%만이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절반가량은 새로운 재료로 재활용되는데 종이는 새 종이가 되고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모양을 잡으며 음식물 쓰레기는 비료나 바이오가스가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조차 약국에 안전하게 반납하여 처리합니다. 나머지 52%는 최첨단 시설에서 소각되어 약 100만 가구에 깨끗한 전기와 지역 난방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3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스웨덴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배웁니다. 쓰레기차는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바이오가스로 달리고 공공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스톡홀름과 예테보리 같은 도시에는 건물에서 분리수거 센터까지 쓰레기를 직접 빨아들이는 지하 진공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트에는 병이나 캔을 반납하면 돈으로 돌려주는 자동 회수기도 있죠. 단, 캔을 너무 심하게 찌그러뜨리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예 혹은 아니오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 지역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완벽함 속에도 빈틈은 있습니다. 2025년 3월 한 폐기물 업체 경영자가 20만 톤 이상의 산업 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천국이라도 누군가는 편법을 쓰려 한다는 분명한 증거겠죠. 스웨덴으로 이주한다면 추위가 아니라 침묵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웨덴 속담의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정말 이 철학대로 삽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평화로운 고요함의 대가들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끼어들기보다는 관찰하기를 선호하죠. 말을 할 때도 잡담 없이 핵심만 바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침묵을 깨는 단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피카입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일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죠. 보통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은 진한 블랙커피를 즐기는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피카는 단순한 커피 타임이 아니라 웬만한 비즈니스 미팅보다 중요한 의식입니다. 미국의 테이크아웃 라떼나 일본의 격식 있는 다도와는 다릅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따뜻한 커피와 시나몬번을 곁들이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가정에서 피카는 따뜻한 환영을 의미하고 직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휴식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피카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결례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라구옴라곰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적당함을 뜻하는 이 개념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가짐은 이들의 일, 식사, 소비, 인테리어까지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행복은 과잉이 아닌 절제에서 온다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죠. 언어에도 이런 미니멀리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나 탁타크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데 톤에 따라 부탁합니다와 감사합니다를 모두 의미합니다. 아주 정중하면서도 효율적인 스웨덴 방식이죠. 또한 스웨덴 사람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정직합니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요. 예의를 차리려고 빈말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도 직접적이기를 기대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대로 말하세요. 이들은 가식보다는 진실을 존중합니다.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신뢰를 얻으면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적지만 마음을 줄 때는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곳과 비교했을 때 스웨덴 문화는 더 차분하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더 차갑게 느껴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와 처음 만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스웨덴 요리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작정하고 이상해지면 끝이 없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식 미트볼. 숏불라르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건 그냥 미트볼이 아닙니다. 작고 완벽하게 구워진 황금빛 미트볼이죠. 으깬 감자, 크림 소스, 그리고 링곤베리 잼과 함께 먹는데 처음엔 조합이 이상해 보여도 막상 먹어보면 달콤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블러드 푸딩입니다. 돼지 피와 호밀 가루, 향신료로 만들어 겉이 바삭해질 때까지 팬에 튀겨 먹습니다. 역시 링곤베리 잼을 곁들이죠. 겉모습은 검고 묵직해 보이지만 현지인들에게는 영혼의 음식이며 학교 급식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음식은 루트피스크입니다.
말린 대구를 양잿물에 담가 젤리처럼 만든 음식이죠. 네, 비누 만들 때 쓰는 그 양잿물 맞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생선살이 반투명해지고 식감이 완전히 변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 명절에 감자, 완두콩, 화이트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냄새나는 음식으로 꼽히는 수르스트레밍입니다. 발효된 청어인데 그 냄새는 전설적입니다. 타는 고무, 썩은 달걀, 상한 유제품이 뒤섞인 공포스러운 냄새라고들 하죠. 몇 달간 강렬하게 발효시킨 결과물입니다. 생선살은 창백하고 부드럽지만 냄새는 물리적인 벽처럼 여러분을 덮칠 겁니다. 숙련된 제조자들은 냄새만으로도 캔에 담을 때를 안다고 하죠. 캔 안에서도 발효가 계속되어 가스 때문에 캔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 안 전체에 냄새가 배지 않으려면 반드시 밖에서 캔을 따야 합니다. 항공사들은 이 캔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별도의 배송 방법을 찾아야 하죠. 캔 하나의 가격은 약 10만 3천 원 정도입니다. 현지인들은 보통 얇은 빵인 툼브로에드에 삶은 감자, 양파, 토마토, 버터를 곁들여 먹으며 맥주나 차가운 우유로 입가심을 합니다. 냄새를 줄이려고 소다수의 생선을 헹궈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르스트레밍이 끝인 줄 알았나요? 말메라는 도시에 있는 혐오 음식 박물관에 가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4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박물관은 지구상에서 가장 두려운 요리들을 보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2018년에 문을 연 이곳에는 35개국에서 온 약 80가지 음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음식이 전시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용기 있는 방문객들을 위한 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죠. 안드레아스 아렌스 관장에 따르면 전시된 모든 음식은 진짜입니다. 냄새, 맛, 식감, 식재료의 출처 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죠. 그의 목표는 한 곳에서는 평범한 식사가 다른 곳에서는 공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음식에 대한 문화적 오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괌의 과일 박쥐 수프강한 노린내로 유명하죠. 쥐를 쌀음료에 담가 만든 중국의 새끼쥐 술, 그리고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카수 마르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치즈는 살아있는 파리, 유충이 들어있어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부화 직전 오리아르인 발롯, 남미의 기니피그 구이, 몽골의 양 눈알 주스, 그리고 새끼 염소 위 속에서 2개월에서 4개월간 발효시킨 치즈 수칼루도 볼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27,500원 정도로 꽤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입장료가 좀 비싸 보일 순 있지만 음식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구적으로 바꿔줄 경험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1060만 명 남짓한 이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웨덴에는 자산이 10억 달러, 즉 약 1조 3,700억 원이 넘는 억만장자가 43명이나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4명 꼴로. 미국의 2배 수준이죠. 반면 스웨덴의 청소나 서비스직 시급은 세후 약 15,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유함만이 행복의 이유는 아닙니다. 핵심은 강력한 사회복지 시스템입니다. 우선 부모를 위한 혜택이 엄청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열흘간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까지 부모는 하루 6시간만 근무하면 되고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아프면 유급 휴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16살 미만 자녀 1 명당 매월 약 17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정도면 전업주부를 고민하게 만들 수준이죠. 교육비는 18살까지 전액 지원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겐 정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짧은 근무 시간을 권장하고 은퇴 후에는 세계 최강 수준의 연금 혜택을 누립니다. 자연과 관련된 독특한 권리도 있습니다. 알레만 스레텐, 즉 공공 접근권인데요. 누구든 광활한 숲에서 자라는 산나물, 베리, 버섯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꽃을 꺾거나 하룻밤 캠핑을 하는 것,
떨어진 나무를 줍는 것도 모두 합법이며 권장됩니다. 이런 혜택은 높은 세금이 있기에 가능하며 대부분의 스웨덴 국민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60%가 넘지만 불만은 적은 편이죠.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인구의 15% 정도가 빈곤에 처해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구호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200년 넘게 지켜온 중립국 주의를 버리고 나토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미래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훈육이 따릅니다. 스웨덴 아이들은 로에르다그스 고디스라는 전통을 따르는데 오직 토요일에만 사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충치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이 관습은 여전히 인기이며 스웨덴 사람들은 연간 1인당 약 15에서 16kg의 사탕을 소비합니다.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희한한 법도 있었습니다. 작은 바나 카페에서도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려면 공식 허가를 받아야 했던 법이죠. 무질서를 막기 위해 생긴 법이었지만 나중엔 웃음거리가 되었고 결국 스웨덴 의회는 2023년 1월에 이 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스웨덴 사람들은 처음엔 내성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친구가 되면 매우 따뜻하고 오래갑니다. 포옹으로 인사하는 것이 흔하고 도시의 친한 친구들, 특히 여성들은 작별 인사를 할 때 가볍게 3번 볼 키스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인터넷 루머 기억하시나요? 2022년 스웨덴 게이트로 화제가 되었던 이 이야기는 사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가족의 식사 계획을 존중하느라 방해하지 않으려던 풍습에서 유래한 것이지 야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은 드문 일이고 주로 어르신 세대의 문화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죠. 스웨덴 사람들은 보통 아침 6시나 7시쯤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호밀빵, 유제품, 과일이나 시리얼에 커피를 곁들인 간단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죠. 아이들은 8시 전에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으로 출근합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웨덴의 교통 시스템 덕분이죠. 저녁 시간은 가족에게 집중합니다. 대개 저녁 6시나 7시쯤 먹는 저녁 식사는 하루 중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요. 연어 요리, 감자, 스튜 또는 샐러드 같은 전통 음식을 주로 먹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한 뒤에는 독서나 영화 감상, 취미 생활을 하며 휴식을 취하죠. 아이들은 보통 8시나 9시면 잠자리에 들고 어른들은 조금 더 쉬다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35시간에서 40시간이며 대부분의 사람이 개인 생활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정시에 퇴근합니다. 겨울이 긴 만큼 스웨덴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통해 여름을 만끽하는데요. 매년 5주에서 6주의 휴가를 받으며 끊임없이 일하기보다 잘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온전한 휴식과 여행을 즐깁니다. 쇠데르말름은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은 잡지 보급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멋진 15대 이웃 동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쇠데르말름은 노동자 계급이 살던 곳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련된 레스토랑과 밥, 아기자기한 독립상점과 아트갤러리가 가득한 활기찬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 독특한 빈티지 숍, 창의적인 음식들, 그리고 거리에 개성 넘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최고의 쇼핑 장소를 찾으신다면 볼콩아 같은 남쪽에 위치한 소포 지역으로 가보세요. 또한 해안가를 따라 자리 잡은 세계적인 사진 박물관인 포토그라피스카도 바로 이 동네에 있습니다. 스웨덴을 여행한다면 밤하늘을 형형색색의 꿈같은 장면으로 바꿔놓는 경이로운 자연 현상, 오로라를 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로라를 처음 본 많은 사람은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말을 잃거나 깊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어두운 하늘이 갑자기 초록색,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의 물결로 살아나 지평선 위를 우아하게 춤추듯 움직이죠.
이 빛나는 오로라는 태양에서 온 전하 입자가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며 대기 중의 가스를 활성화해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밤이 길어 오로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9월부터 3월 사이입니다. 가장 깨끗한 전망을 보려면 아비스코 국립공원, 키루나, 유카스에르비처럼 도시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스웨덴 아티스트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스웨덴의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국제 차트를 점령하며 세계 팝 음악을 형성해 왔습니다. 수많은 영국과 미국의 히트곡들이 사실 스웨덴에서 쓰이거나 제작되었죠. 1974년 아바 ABBA가 워털루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스웨덴 음악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록세트, 로빈, 리키리, 그리고 아비치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프로듀서 맥스 마틴은 팝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폴 맥카트니를 제외하고 그 누구보다 많은 빌보드 핫 100일 위곡을 보유하고 있죠. 그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테일러 스위프트,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 등 수많은 스타의 곡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히트곡이 사실은 스웨덴의 작품인 셈이죠. 그 중심에는 이제 세계적인 음악 허브가 된 스톡홀름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음악 제작과 수출 면에서 내슈빌, 로스앤젤레스,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음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스웨덴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음악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스웨덴 맥도날드는 황금 번호라는 창의적인 캠페인으로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유명한 광고 멜로디를 게임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휴대폰 키패드로 그 음을 입력하면 숨겨진 10자리 번호가 나타나게 한 거죠.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맥도날드 포인트가 충전된 골든 카드를 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장난기 가득한 아이디어는 단순한 멜로디를 재미있는 퀴즈로 바꾸어 놓았고 공짜 음식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신선한 방식이 성공의 열쇠였죠. 마케팅을 넘어 맥도날드는 스웨덴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73년 첫 매장을 연 이후로 현재 230개가 넘는 매장이 있죠. 특히 린드발렌 스키 리조트에는 스키를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맥스키처럼 현지 문화에 맞춘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숙소를 찾는 여행자에게 스웨덴의 아이스 호텔은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호텔은 오로지 얼음과 눈으로만 지어진 인상적인 얼음 예술 작품으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이스 호텔은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스웨덴 북부의 작은 마을 유카스예르비에 있습니다. 1989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매년 겨울 새로운 디자인과 구조로 처음부터 다시 지어집니다. 매년 숙련된 얼음 조각가들이 멋진 구조물과 장식을 설계하죠. 벽, 천장, 침대, 의자, 바, 심지어 샹들리에까지 호텔 안의 모든 것이 투명한 얼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호텔은 녹아서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겨울에 다시 태어납니다. 이곳에 머무는 방문객들은 오로라 감상, 스키, 얼음 조각 배우기, 그리고 전통 북유럽, 사우나에서의 휴식 같은 잊지 못할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웨덴 여권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여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스웨덴 시민은 비자 없이 19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스웨덴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겪는 번거로운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하죠.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취업 허가 없이 살거나 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웨덴 여권은 세련된 디자인으로도 유명한데요. 자외선 불빛 아래에서 보면 스웨덴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숨겨진 이미지들이 나타나 여권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다. 스웨덴 여권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스웨덴이 많은 국가와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무비자 여행 협정이 많습니다. 셋째, 스웨덴 여행자들에 대한 높은 신뢰도 덕분입니다. 국제법을 잘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나라들이 비자 제한을 기꺼이 풀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이 여권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높여줍니다. 스웨덴은 깊은 북유럽 문화를 보여주는 오래된 축제들이 많으며 각 축제는 저마다의 의미와 즐거운 관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 축제 미드서머, 의심할 여지 없이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입니다. 6월 21일 전후, 1년 중 낮이 가장 긴 금요일에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지 기둥을 세우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전통 노래를 부릅니다. 민속놀이를 즐기며 절인 청거, 감자, 딸기, 그리고 스냅스라고 불리는 독주를 함께 나눕니다. 루시아의 날 루시아데이 12월 13일에 열리는 이 날은 빛의 상징인 성 루시아를 기리는 날입니다. 겨울 중 가장 어두운 시기에 소녀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촛불 화관을 쓴 채 교회, 학교, 병원을 돌며 노래 행진을 이끕니다. 발푸르기스의 밤, 왈풀깃 나이트, 현지에서는 발보리라고 불리며 4월 30일 저녁에 열립니다. 악령을 쫓기 위해 큰 모닥불을 피우며 봄의 도착을 환영하는 축제입니다. 음악과 야외 모임, 즐거운 축하 행사로 가득하며 특히 웁살라와 룬드 같은 대학 도시에서 성대하게 열립니다. 자, 이렇게 스웨덴의 실제 삶에 대한 놀라운 15가지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북유럽의 낙원이 세상의 다른 곳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네요. 너무 깨끗해서 쓰레기를 수입하는 모습부터 아빠들에게 육아휴직을 주며 아이를 키우게 하는 제도, 얼음으로 만든 호텔과 혐오 음식을 전시하는 박물관까지 스웨덴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완벽해 보이는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의 삶에 대해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직접 이런 문화적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스웨덴 문화 체험담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